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션 코치입니다. 자, 우리의 에코프로 오늘은 이제 장중에 3%까지도 올랐었는데 지금 이제 1.6%대의 상승을 해주면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, 이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좀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지금은 업종 순환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순서 바톤 터치가 좀 2차 전지 쪽으로 나올 차례가 됐다.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정말 뭐 SDI도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온 거고 그리고 뭐 LNF도 강하게 올라온 거고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라왔어요. 자,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. 맞습니까? 반도체 부품주가 올라왔어요. 그리고 좀 더 올라올 때는 이 로봇주들도 올라왔죠. 그죠? 그리고 오늘은 뭐가 올랐습니까? 바이오도 올라왔습니다. 그럼 이제 핵심인 뭐가 남았죠? 네, 바로 이 2차 전지. 2차 전지로의 순환이 이제 나와주겠죠. 그 타이밍이 이제 이 돌파에 대한 타이밍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네, 순환매죠, 순환매. 그러니까 보신 대로 지금 순환매가 엄청 나오고 있는 겁니다. 특히 이 SDI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 제가 이 2주 전 영상에서 뭐 에코프로도 중요하지만 종목들마다 그 가는 타이밍이 다 틀리잖아요. 그러면서 이 SDI 포트에 없지만 얘는 이 매수를 해야 된다. 40만 원일 때 문자를 다 보내드렸던 건데 그러면서 말했던 게 50만 원 돌파거든요.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거죠. 그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삼성 이 SDI가 이제 50만 원 돌파하는 그 구간부터 이제 에코프로도 조금씩 좀 따라가는 그 추노자의 역할,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이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너무 못 올랐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 에코프로의 수급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리고 기술적인 위치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 에코프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전환에 대한 흐름,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와 같은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이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, 오늘은 약세에 대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소외감이 적지 않게 들긴 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 제가 말한 대로 그 상방에 대한 그림이 나올 건데 그때 절대 이 에코프로를 버리고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SDI 이 50만 원에 대한 돌파 정확히 예측을 또 해드렸고 그죠? 그 구간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뭐 추격자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3거래일 정도 보시면은 계속 저항을 받던 이동평균선 이렇게 위에서 지금 올라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. 계속 말씀드린 코스닥의 이 돌파 그림이 더 나올 때 그때 이제 한번 제대로 힘을 멋있게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 박스에 대한 돌파죠, 여러분들. 지금 이 강한 저항대. 그러니까 이게 박스에 갇혀있기 때문에 투심에 대한 전환을 보여주려면 여기에 대한 돌파가 정말 지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돌파를 하는 그 흐름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 분봉상으로도 이때 이제 안착 이야기를 했습니다, 여러분들. 그죠? 이렇게 시가부터 띄워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안착을 했고 들고 밀고 그죠? 또 안착을 했고 들고 밀고 그죠?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각도가 커지는 라인이 될 거예요. 그럼 뭐라고요? 15만 5천 원에 대한 박스 돌파죠.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는데 뭐 상대적으로 못 가는 거는 이제 개인들의 좀 집중적인 매수세죠. 최근 이번 달에. 그래서 그 개인들의 수급이 현재에 대한 이 지루함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런데 개인들 성향 자체가 이 방향성이 이제 나올 때 있죠. 이때는 이제 전부 또 일단 턴단 말이에요, 여러분들. 이제 서서히 그러한 그림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.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.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에코프로의 상승을 만든 이 본질적인 수급이죠, 사실은. 지금의 뭐 수급보다도 안 그래요, 여러분들? 얘를 도대체 누가 사왔냐 이겁니다. 주포는 누구인가?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 상승 구간 때마다에 대한 그 수급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일단 이 1차적인 상승이 나온 거는 바로 10월 달이에요. 10월 달 여러분들. 그래서 10월 달의 수급을 한번 보면은 이때거든요, 여러분들. 와, 기가 막히죠, 지금. 그러니까 이 10월 달에 엄청난 폭등을 만든 거는 바로 이 외인들이었다는 거죠. 뒤에 바로 또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쫓아와 줬고. 자, 그리고 그 다음 상승이 나온 게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올랐던 날 있죠. 그때 수급도 한번 보자고요. 그때는 이제 기관들이 엄청나게 끌어올려줬습니다. 그죠?
뭐 중간중간 뭐 외인들도 뭐 매수를 하긴 했지만 이 두 번째에 대한 구간에서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1월 달의 상승, 이 엄청난 폭등을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. 이 막바지 상승에서는 여러분들 외인들도 엄청나게 샀지만 기관들도 같이 그러니까 양매수로 들어올린 거예요. 그리고 최근에 이 수렴을 만든 이 위치에서도 이게 외인들이 이 구간대에서 또 야금야금 매수를 한 거죠. 자, 여기는 외인이 만들었고 여기는 기관이 만들었습니다. 여기는 뭐라고요?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였다. 자,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왜 이렇게 사냐 이겁니다. 그리고 제가 말한 그 2차 전지 쪽 애들, 뭐 SDI도 고점을 쳐버리는 그런 흐름들, 그리고 시장도 제가 말한 대로 정말 이 박스에 대한 돌파를 지금 보여주려는 그 흐름들, 이게 이제 왜 나오냐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제가 말한 바로 그 방향성이죠, 방향성. 그러니까 주포가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, 그러니까 얘는 원래 지루합니다, 지루해. 항상 지루하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구간이 있어요. 그때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. 지금도 주봉을 보시면 여러분들, 지금 이제 이 10주선에 대한 지지를 보였던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되면서 못 올리고 있긴 해요, 여러분들. 근데 보면 아래로는 이 20주선 있죠.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그죠? 이렇게 공백 보이시죠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들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옵니다. 근데 얘는 닿질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닿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강하다는 건데, 맞잖아요. 보세요.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안 닿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. 1번.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닿고 올라가는 애가 있죠. 2번. 어떤 놈은 이렇게 살짝 깨고 올라갑니다. 3번. 강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안 닿고 올라가는 애들을 제일 강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요, 여러분들. 왜?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값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터치를 하고 보통 올라가죠.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평균적인 흐름,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일 때 나오는 거고, 이렇게 닿지 않을 때는 강세일 때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안 닿는다는 겁니다, 얘는. 자, 삼성 SDI 비교를 해볼까요? 얘는 닿고 올라오잖아요, 여러분들. 그죠?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승이에요. 물론 최근에 좀 잘했네요. 얘도 닿지 않고 올라오는 거니까. 그죠? 자,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이렇게 닿고 올라온다는 거고, 그리고 보세요. 이때가 이제 주봉입니다. 지금 1월 12일이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얘는 1월 19일에 엄청 양봉을 쌌죠. 보시면 에코프로는 이때 이만큼밖에 못 올랐어요. 그러니까 SDI가 먼저 칠 때도 그 다음에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도 자, 얘도 저항대를 이번에 먼저 돌파를 한 겁니다. 지금. 그죠? 그리고 이제 고점 돌파도 나왔어요. 얘는 이제 5주째 저항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박스가 돌파되는 그 시점, 그러니까 왜 박스에 대한 돌파를 이야기하냐면 이 돌파되는 시점이 이 저항대를 돌파한 거기 때문에 이때와 같이 또 그때 이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. 늦게 오르지만 또 한 번에 가장 멋지게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. 이 흐름을. 아무리 얘가 이제 전고체 쪽이죠. 후발주자에 대한 느낌이 있지만 물론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코스닥의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이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코스닥의 돌파가 될 때에 대한 그 수급을 계속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, 지금 뭐 정말 좀 최대한 지루하게 했다가 올려치는 그런 흐름 지금 조심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이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. 위치 좋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저항받았던데 이렇게 올라탔는데 지금 2주째 유지를 하는 거고 윗꼬리도 소화하는 거잖아요, 여러분들. 이 봉이 상당히 중요한 봉인데 여기 지금 다시 눌렸다가 소화를 하고 다른 때보다 더 돌파에 대한 그 위치, 그러니까 기대감이 더 커진 자리죠. 시간 조정도 충분히 좋고.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 전쟁 발발했던 저점 깨는 A, B, C 파동으로 나오는데 얘는 A, B, C가 지금 유지로 나오는 거라고. 보는 흐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. 여전히 유지를 잘 한다라는 거죠.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 라인에서도 이렇게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횡보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올라타는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밴드 위로 올라갔다.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상승 시에 이 에코프로 정확한 주포가 누구인지 수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봤고,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, 순환매에 대한 사이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 시장 이야기도 좀 해봤고, 그리고 SDI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 에코프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. 결론은 오늘도 좀 지루하지만 우리가 좀 잘 가져가서 수익을 내자는 거죠.
아직도 이 에코프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제 문자를 안 받고 계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연봉상에서 이 돌파하는 흐름 있잖아요. 이 소화를 하는 흐름, 그 큰 그림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. 꼭 같이 해서 제가 보는 그 대파동 맞이하시길 바라고요.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이 유의미한 이 흐름들이 나올 때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자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있죠. 010-6518-5019로 간단하게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매도를 할 때 똑같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니까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는 이 키움증권 영문전에서도 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, 왜 맥종 코치는 계속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왜 19만 원에서는 매도를 이야기하고 지금 다시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, 이런 부분만 잘 참고하셔도 여러분들이 거래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원래 이 키움증권에 들어가면 이 수상 상위 랭커자들의 거래는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다들 확인 가능한 거 아시죠? 그렇게 포지션을 보여주는데, 근데 저는 바로 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.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,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,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,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,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,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사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,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,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
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자,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자,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,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자,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
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,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